뇌피소설가 입소문 TV입니다. 이번 펜트하우스 7회는 베로나가 사망한 이후의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역시 나에게의 정체였겠죠. 나에게의 이야기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전혀 모르겠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끌고 오던 미스터리가 풀린 것도 있었고 얼핏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기 어렵도록 스리슬쩍 뭉개놓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천서진의 섀도우 싱어를 터뜨린 인물처럼 말이죠. 그냥 쉽게 넘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잘 생각해보면 천서진의 섀도우 싱어를 폭로한 것이 오윤희인지 아니면 주단태인지 그것도 아니면 동생 천서영인지 분명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열어둔 부분이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번 7회에서 나왔던 좋은 연출들과 함께 사소한 부분까지 오롯이 담아드리는 오롯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나혜교가 돌아왔습니다. 오윤희와 로건리가 그토록 찾던 나혜교였는데요. 심수련과 똑같이 생겼다는 설정인 만큼 많은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나혜교의 정체가 심수련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혜교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수련이다 아니면 나혜교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펜트하우스가 시작하기 전 나오는 오프닝 장면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등장인물이 조각상으로 비춰지는 오프닝인데 이번 7회에 나혜교의 등장과 함께 이 오프닝에도 나혜교의 조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오프닝에 숨겨놓은 복선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이번에 오프닝에 등장한 나혜교의 모습을 보면 주단태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 하는 모습이죠. 이건 아마 겉으로는 주단태에게 협조적으로 보이는 나혜교이지만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군다나 나혜교가 지금 치켜들고 있는 칼은 시즌1에서 심수련이 들고 있는 칼인 것 같아요. 민설아를 안고 복수의 칼을 들고 있던 심수련의 조각상이었는데요. 시즌1 마지막에 주단태에게 희생된 뒤 시즌2에 와서는 조각상이 부서지는 것으로 연출되었는데 그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나혜교의 조각상에 들려있는 모습, 아마 나혜교가 심수련이 못다 이룬 복수를 이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혜교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이지아 배우의 출연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등장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짐작했던 것 이상의 반전이었습니다. 나혜교의 이야기에서 작가진의 빌드업이 얼마나 꼼꼼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죠. 시즌2를 앞두고 대본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후의 스토리를 다시 바꿀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정도로 짜여진 시나리오를 중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 돋는 복선이었습니다. 나혜교가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려 20년 동안 심수련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었죠. 태국으로 떠난 건 2년 전이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혜교는 심수련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심수련이 주단태를 떠났을 때부터 이미 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 어느 정도 외모가 비슷한 선에서 심수련의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하지 않은 부분은 성형수술을 통해 심수련과 똑같은 외모를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주단태가 심수련을 데리고 오자 나혜교의 입지가 애매해졌습니다. 여기서 주단태는 아주 절묘한 묘수를 생각해내죠. 돈 욕심이 많은 나혜교에게 나중에 펜트하우스를 약속하고 계속해서 심수련을 연기하며 대외적인 일을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심수련에게는 주애인을 케어하고 쌍둥이들의 육아에 전념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외부 출입을 가능한 통제하고 집안에서 살림에 전념하게 했죠. 그 단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복선을 무려 시즌1 1회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1회에서 당시 헤라클럽 7명이 처음 모였던 식사 자리였습니다. 천서진이 주단태를 처음 유혹했던 바로 그 모임이죠. 하윤철과 이규진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투닥거리고 있었는데 주단태와 심수련이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하윤철과 이규진 때문에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강마리가 너스레를 떨었죠. 심수련을 보며 자주 좀 봐요. 한 건물에 살면서도 도통 얼굴 보기가 힘들다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고상하도 옆에서 아트 스터디 모임도 나오시고 운동도 함께 하자고 거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심수련이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주단태가 옆에서 심수련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은 늘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잡아두는 거예요. 저만 보려고. 이거 진짜 이 당시엔 달달한 멘트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말 그대로의 내용이었을 줄이야. 진짜 주단태가 집에 잡아뒀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심수련을 집에 가둬두고 나혜교를 시켜 필요한 인맥을 쌓았던 거였네요. 국회의원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거겠죠. 나혜교가 로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야기했던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했던 짓이 바로 이 20년 동안의 감금 생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혜교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인해
지난 시즌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미스터리가 풀리게 되었죠. 심수련의 죽음을 오윤희에게 덮어씌웠던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였는데요. 당시 주단태는 양집사를 이용해 심수련을 유인했고 서재에 몰래 숨어 있다가 심수련을 해치고 말았는데요. 심수련을 해친 후 오윤희가 집에 들어서자 주단태는 비밀금고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오윤희가 쓰러진 심수련을 보고 패닉에 빠지자 미리 짜놓았던 대로 양집사가 등장, 오윤희를 범인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주단태가 등장해서 어떻게 네가 심수련을 죽일 수 있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작가님은 다 계획이 있었죠. 여기서 금고 안에 있던 주단태가 다시 현관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단태가 왜 저기서 나와? 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어떻게 빠져나간 거지? 라는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비밀이 드디어 오늘 밝혀졌네요. 금고 안에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기로 빠져나간 거였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진분홍이 조사한 대로 비밀 통로를 확인한 오윤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심수련 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네요. 한편 베로나가 죽고 난 이후 주석훈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석경의 말에 따르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과외도 다 빼고 며칠째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주석경은 석훈이에게 하은별이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은별이에게 석훈이가 베로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은별이가 눈이 돌아 베로나를 죽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석훈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죠. 하지만 석경이 말만 듣고 은별이를 무작정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별이에게 그날의 일을 슬쩍 돌려 물어봤죠. 몸은 괜찮냐며 안부를 묻다가 청아예술제 끝나고 그날 어디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은별이는 진정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쓰러진 것 같다며 도비서 아저씨가 자기를 업어서 집에 데려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기억을 날려버린 터라 이게 은별이가 아는 진실이었죠. 하지만 그날 석훈이는 은별이가 분명 두 발로 걸어 도망치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엎혀서 나갔는지 확인하는데 기억이 없는 은별이는 당연히 진실을 이야기해줄 수 없었죠. 적어도 자기 기억으로는 로나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석훈이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은별이를 범인으로 확신한 거겠죠. 아무래도 석훈이는 은별이를 이용해 천서진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나 봅니다. 지난번에 하은별의 임신설은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쯤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주석훈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천서진은 너덜너덜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공연에서 섀도우 싱어를 세웠던 일이 탄로난 것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후 이어진 이야기를 보면 로나의 죽음에 뚜껑이 열린 오윤희가 1차로 이 사실을 폭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천서진이 추락하자 주단태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 더욱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도록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어질 주단태의 검은 속셈을 추측해보면 애초에 이 일을 터뜨린 게 주단태가 먼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단태의 목표는 청아재단을 집어삼키는 거였죠. 예고편을 보니 천서진이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우선 섀도우 싱어를 터뜨려 1차로 충격을 줘놓고 하은별의 목걸이를 이용해 치명타를 쳐가지고 빈사 상태가 된 청아재단을 JK홀딩스가 돕는다는 느낌으로 합병을 시도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반전과 상상이 넘쳐나는 펜트하우스의 세상에서 과연 주단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연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러분은 펜트하우스 세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 칼? 아니죠. 그건 바로 트로피입니다. 진짜 트로피 하나만 들면 공격력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청아예술제 트로피는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과거 천서진이 오윤희에게 그리고 하은별이 베로나에게 휘둘렀던 게 바로 청아예술제 트로피였죠. 그리고 이번에 베로나의 죽음에 깊게 빡친 오윤희가 손에 들었던 것도 트로피였습니다. 그걸로 반주 선생님도 협박하고 상상 속이지만 베로나의 원수를 갚겠다며 하은별을 난도질하는 장면도 나왔죠. 이번에 베로나의 환상에 시달리던 하은별이 그 환상을 쫓기 위해 휘둘렀던 것도 트로피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베로나의 모습은 뭐랄까 CG까지 너무 잘 만들어서 웃기지 않았나요? 어쨌든 펜트하우스에서는 지속적으로 트로피가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되는데 저는 이 트로피가 이걸 가지고자 하는 인물들이 쫓고 있는 명예를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 트로피에 대한 욕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 오롯한 리뷰였습니다. 또 뵙죠.